세훈이 형, 우리 부모님한테,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 인들아가 다른 거 안 바래. 건강만 챙기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네. 150세까지 사세요. 세훈이 형. 네. 서울시장 100년 서울시장 완성합시다. 네? 무슨 뭐 DNA 무슨 기술이 개발돼서 세훈이 형이 150세까지 서울시장 하는 걸로 합시다. 구변 150살까지 세훈이 형 서울시장 레전드 찍읍시다.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정치편향 TBS 이건 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학 공부를 하다 보니 문득 선생님 조직론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정독했습니다. 웬만한 행정학의 조직이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날카롭고 현실적이네요.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에서 만들어진 조직이었고 기존 조직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만 가능하다면 인류 최초 조직은 무엇이었을까요? 둘째, 조직론에 있어서 조직의 공적인 비전, 영성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리면 우리가 조직이라고 하는 어떤 정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조직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위계질서, 질서라는 게 앞에 위계자를 빼고 조직은 질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계 질서라는 역전화처럼 동어 반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질서 자체가 위계를 포함합니다. 위계가 없는 질서는 없거든요. 질서란 것은 순위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순위가 정해져 있는 건 위계, 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직은 질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전에 조직이라는 것들을 이해하려면 질서가 없는 어떤 상태를 상상해야 되는데 인류에게 있어서 질서가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건 시족사회 이전의 사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석기 이전의 시대, 구석기 시대 때는 조직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구석기 시대까지만 해도 위계질서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은 없었어요. 위계질서라게 이런 질서가 탄생한 것은 어디까지나 수메르 문명, 인도는 수메르 문명은 최초로 보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기원전 한 10,000년 정도 시기서부터 신석기 시대가 태동했고 농업이 태동했고 본격적으로 한 건 수메르 문명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원전 10,000년 전부터 잡아도 그 시기에서부터 인간 사회에서 조직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시족사회 형성이다. 이렇게. 이전에는 그냥 많으면 20명, 적으면 5명 뭐 이렇게 그런 조직이었다면 시족이라는 어떤 것은 수백 명, 수천 명 무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두 번째 문제하고 관련될 수 있는 게 뭐죠? 영성이라는 거죠. 시족과 그러니까 족속과 어떤 어떤 100명의 무리와 100명의 무리가 있어요. 이 둘이 만나요. 마치 뭐 그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이 만날 수도 있고 어쨌든 만났어요. 100명 대 100명이 만났단 말이에요. 서로를 우리 인류, 당신도 인류, 나도 인류. 그러면서 우리 해피하게 하겠냐? 그런 일은 굉장히 드물고 대부분은 전쟁부터 할 것입니다. 그렇죠? 죽고 죽이는 전쟁부터 하겠죠. 대부분요. 그랬을 때, 그리고 드물지만 평화롭게 해피엔딩으로 너 인류 나도 인류 하면서 우리 같이 뭉치면 더 큰 힘이 큰 세력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드물지만 어떤 경우 전쟁이든 평화든 중요한 건 무리가 뭉쳐서 새로운 어떤 큰 세력이 된다 했을 때 거기에 핵심적인 것은 뭐다? 머리다. 공감세포다. 그 공감세포의 중심이 뭐다? 신이다 이것이. 동물과 인간이 차이는 인드라 관점에서는 신의 믿음이에요.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서 어떤 신이냐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네, 그 씨족은 도태되거나 더 번성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신을 믿을수록 그 족속은 더 무리를 더 강다하게 해서 로마 제국이 되거나 수메르 제국이 되거나 네, 그렇게 된 거죠. 신을 믿을수록 우리는 하나 된 신을 믿는 원래 신 앞에 평등한 족속이요 라는 영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인류의 시작은 조직의 시작은 신과 함께다. 신이 없다면 우리에게 인간에게 신이라는 개념이 없다면 인류는 동물과 다르지 않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과 함께 있기 때문에 공감세포가 당신과 나는 같은 족속이요. 왜? 신을 믿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무에서 유로, 무는 없는데 어떻게 조직이란 게 인류 최초의 조직은 뭐냐? 과거에는 다른 이름이었겠죠. 그 다른 이름이 뭐냐? 시족 이전에 가족이죠. 가족에도 서열은 있죠. 뭐 모계사에 있을 때는 엄마가 주인이었고 그 나머지가 이렇게 따르는 족속이 있었겠죠. 그것도 조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것까지는 조직이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구석기 시대 때 그런 것들을. 그러한 것들이 신석기 시대로 넘어오면서 시족 사회로 넘어오면서 노예가 성립되면서 서열 관계가 분명해지면서 비로소 조직이 성립된 거죠. 조직의 기원은 무에서 나온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무라는 것은 그것이 마치 우주 창조처럼 같은 거죠. 우주 창조 때 모든 엔트로피가 완전히 방전된, 우리 엔트로피가 완전히 방전됐다라는 것을 방전된 표현을 좋아하는데,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됐어. 그런 것과 상태가 엔트로피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 다시 빅뱅이 터졌다 라는 게 이제 그럴듯한 정설은 아니지만 가장 그럴듯한 가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의 어떤 모계의 어떤 그 사회가 조직은 아니지만 그게 빅뱅처럼, 빅뱅 직전에 어떤 것처럼 완전히 방전된 상황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계사회의 어떤 변화는 필연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모계사회가 완전히 엔트로피가 방전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계속 지속될 수가 있었죠. 설사 엔트로피가 만빵이라도 방전되더라도 모계사회가 계속 모계사회가 완전히 그냥 방전된 상황이라도 어떤 발전 없이 특별한 외부상의 변화가 없다면 그대로 유지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인류에게 어떤 변화가 왔었냐면 소해성 같은 게 멕시코 같은 데 떨어져 가지고 갑자기 기후 변화가 온 거예요. 대다수 인류가 죽었어요. 소수만.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 오늘날 프리메이슨, 그리고 아포칼립스
종말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얘기인데 극소수의 인간들이만 살아남았는데 이 극소수의 인간들만이 살아남고 나서 당연하게 극소수의 인간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들이 잘난 것도 있지만 신의 덕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발전해 왔다. 여태까지 조직을 만들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신에게서 선택을 받았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에서 뉴턴 2060년 멸망론, 인드라 2060년 멸망론, 여기 프리메슨이 일루미나티는 제외하고요. 프리메슨이 뭐든 다 어떤 인류 멸망설을 얘기하는 게 그 핵심 뭔지 아십니까? 극소수의 인간들만, 선택받은 인간들만 살아남는다. 성서에 보시면 노아 살아남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살아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 말고 극소수의 인간 선택때 받은 저기 모세도 보면 대다수 이집트인들은 죽고 장남들이 죽고 소수의 이스라엘인만 살아남는다. 이런 어떤 구약의 선민주의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거를 정면으로 거부한 게 예수님이에요. 여태까지 구약은 신을 믿으면 나만 살아남는다 였잖아요. 근데 신약은 어때요? 예수님은 나부터 죽는다. 믿는 놈부터 죽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부터 죽는다는 거야. 구약과 신약은 결부터 달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부터 죽어요.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서 죽고 다 죽잖아. 구약을 봐요. 다 살아남고 신약을 보면 다 죽어. 이건 좀 너무 예민하게 지적해서 넘어가고요. 어쨌든 그렇고 그렇습니다. 죽어야 산다. 그러니까 구약은 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자다. 이게 인드라 볼 때 구약이고 신약은 죽어야 산다. 이순신장군.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인드라 볼 때는 예수님 말씀이나 이순신장군 말씀이나 같아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을 것이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자, 그래서 결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우리 세훈이 형, 그 다음에 우리 이건 인드라 VOA 방송, 미국에서 이 방송 잘 들으면 이더리움 개발 쫙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 얘기했죠. 이문 이슈는 한동훈, 성유령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국유본, 이든영, 그다음에 옐런까지. 옐런이 한국에 왔잖아. 왜 왔어? 인드라가 방송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이 이슈는요, 암호화폐 이슈는 문준비도 아니고, 성열형도 아니고, 골문법도 아니고, 동훈이 형도 아니에요. 국유본이 직접 지지사안이야. 이 암호화폐 핵심은 반쪽 정원한테 암호화폐가 흘러 들어갔다. 이거 구분이 몰랐겠습니까? 알지. 오히려 방주했고, 북핵은 누구 거예요? 국유본 거잖아요. 근데 이미 북핵 프로그램은 끝났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 이런 암호화폐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정리하는 거야. 국유본이 수습하는 과정이에요. 자, 인드라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일은 반복될 겁니다. 이미 반쪽 정원은 끝났어. 암호화폐 관련해서. 그러면 이런 어떤 사례는 다른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말하는 거죠. 튀르키예, 또 레바논, 이집트, 요르단, 모로코, 어느 나라든 상관없습니까? 예멘도 상관없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국유원이 키워요.
그리고 때가 되면 정리하고 수습하고 골룸박은 처단하고 이런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런 얘기는 세계에서 인드라만이 할 수 있는 구건론 관점이죠. 반쪽 정원에게 미사일 자금, 핵 자금을 핵 개발하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북핵은 누구 거다? 구룡 거다. 돈이 많이 든 이 미사일 작업을 누가 돈 대줬어요? 구금이 돈 대준 거예요. 그 중에 한 부분이 암호화폐인 거고, 암호화폐만 돈 대준 게 아니에요. 런던 금속 시장을 통해서 북한에 했던 우라늄 50억 달러인가 그걸 런던 시장에서 거래했고, 우라늄 시장, 예, 북한의 광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미사일 핵 개발 자금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인드라 얘기했죠. 엄밀하게 그냥 지금 더 큰 제재가 아니라 여태까지 했던 제재를 100% 제대로 이행한다면 북한은 핵 개발할 수가 없어요. 핵실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헛수라 만들어 놓고 제대로 집행을 안 했어요. 법은 만들어 놓고 지키지를 않는 거야. 그럼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면 되는데 제재를 제대로 안 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신호등을 만들어서 빨간불이면 건너가지 말라. 빨간불을 건너가면 과태료 100만 원을 문다. 이렇게 법으로 만들었어. 근데 누군가가 빨간불일지라도 지나가. 그럼 100만 원을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를 안 해. 네? 신호등에 어떤 CCTV로 찍어가지고, 네? 다 잡혔는데도 과태료를 안 물어. 그게 이 북핵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암호화폐든 우라늄이든 뭐든 핵미사일 자금이 들어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북핵은 굴봉 거다.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리고 분명히 인드라가 강조하지만 7차 핵실험, 빨리 쏴! 반쪽정은 이 방송 시청하는 모니터하는 뽕여정 반쪽정은 빨리 쏴. 국위원이 너에게 기대는 마지막 미션이야. 이 미션 끝나면 너의 가치는 없어. 제로가 돼. 그래서 이 끝나고 2025년까지 그 사이의 공백을 뭘로 메꿀 거냐. 2025년까지는 국위원은 통일시킬 수가 없거든요. 한반도를. 2025년 이후로야 분단 체제가 그 가성비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2025년까지는 분단시키는 게 국위원 입장에서는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반정미당이 헛소리해도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감안해 주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 2025년이면 3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2025년 이후에 한반도 상황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전문가도, 세계적인 전문가도 2030년 이전에 남북 간 통일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인드라는 2025년에 반드시 통일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025년 이후부터는 국위원 입장에서 분단 지속을 하는 것이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따름입니다. 그러면 2025년, 2026년 언제든 해가 넘어갈수록 점점 더 분단 세력, 분단 지속, 국위원의 분단 지속을 원하는 국위원 세력은 악화될 것이고 통일을 지지하는 국위원 귀족들은 점점 더 그 지분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드라가 강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스님께서 이런 문전비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무슨 돈 때문이 아니에요. 문전비가 무슨 돈, 예. 저기 재명이는 뭐 돈 많이 쓰고 나한테 왜 돈 안 주냐? 이것은 저작거리에서 그 저작거리에서 반쪽 미당 지지자들은 돈에 민감함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지 그 선동선동이 되는, 예, 이런 것들을 우리 노스님이 잘 알거든요. 노인들한테 이런 게 통해.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노스님의 얘기를 저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아니에요. 문전비는 돈 때문에 문전비를 까는 게 아니죠. 냉정하게 얘기해서는, 예, 문전비냐 죄명이냐, 등 떠미는 형상이다. 내가 1인자고 죄명이는 2인자. 죄명 입장에서는 내가 1인자, 좀비는 2인자. 조직의 위기가 왔을 때 등 떠밀면서 일단 네가 죽어라. 나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너 되죠? 난 도망칠게. 이런 거지. 돈 때문이 아닌 거죠. 생존의 문제예요. 일단은 생명으로, 예, 제명이가 되지거나 자살하거나 그러면 문준비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제명이 추모한다면서, 예? 속으로는 잘 되졌다. 예, 반쪽 정원 반쪽 놓으면 잘 되졌다. 자살 잘했네 이러면서 겉으로는 눈물 흘릴 거 아닙니까? 똑같이, 예? 죄명이가 되지면 만세죠. 속으로 문전비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다시 막 예? 관장사하면서 살아날 궁리가 있거든. 반대로 제명 입장에서는 어때요? 문전비가 되져야 똑같죠. 문전비가 되지면 관장사 수 있잖아. 예? 각각 을이 바뀌는 거야. 1인자 2인자 갑이냐 을이냐 이 싸움이에요. 동제가 아니야. 제명이가 죽으면 문전비가 산다. 문전비가 되지면 제명이가 산다.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지. 동제 아니지. 예, 이 어떤 함수관계로 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구원론이 있는 거죠. 제명이도 돼지고, 예? 문전비도 돼지는 동시에 돼져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그런 어떤 반쪽 노면 그런 망령이 한국 최초 파시스트인 반쪽 노면 이런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는 최적의 방안은 무엇인가? 인드라가 제안하잖아요. 문전비도 돼지고 제명이도 돼지는 최적의 방안은 무엇인가? 굉장히 어려운 시나리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태까지 인드라 방송을 쭉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네, 폭락. 네.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고요. 네. 김현석. 그 다음에 소박사. 그 다음에 신박과학. 아 이거 좋아. 이 신박과학 이거 좋아요. 아주 좋아. 테슬라. 네, 레식스 한국어. 그 다음에 국토전략. 아이 담노제 이거. 네. 아, 환빠 못지않게 위험한 족속들이 대륙해양 백제바 후자 빠진 담노제 운운하는 20년부터 인드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뽕이니까 존중하고요. 네. 해병대. 네. 그 다음에 K군과 힌디어 버전 사나이의 목숨. 이런 거 좋네요. 힌디어 버전. 그 다음에 기묘한 밤. 예? 이것도 노은치의 서 이런 것도 재밌죠. 인드라 되게 좋아합니다. 신박한 만큼이나 기묘한 밤을 좋아합니다. 수위 조절하시면 기묘한 밤도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캡틴 따고 레바논 음식. 그냥 레바논의 새로운 어떤 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드라는 캡틴 타고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노나와 레논 둘 다 그 연예인급 미모를 갖춘 우리 친구들이 말라가에 입성했네요. 누드비치. 인드라 영향을 받았나요? 말라가에서 토플리스 여성을 만난다. 20년 전 얘기죠. 그래서 네. 저 같은 노라와 레넌 같은 젊은 친구들은 옷을 안 벗어요. 상의 탈의 안 하고 아줌마들만 탈의합니다. 예, 예, 예. 이렇게 인드라가 말라가에서 누드비치에서 겪었던 건 젊은 친구들은 어지간해서 상의 탈의 안 합니다. 예, 이렇게, 애 낳은 아줌마들이 과감하게 상의 탈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마지막 12시 넘었지만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인 그 암호화폐 시세를 확인하고 이거 뭐야? (0.52%)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되게 웃기네. 비트코인 2,700만원, 이더리움은 1,813만원. 인드라가 (100만원) 손실이었잖아요.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이러다가 다시 100만원 마이너스 100만원 만드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환신단역이야. 나 이거 뭐냐? 아니, 이건 뭐냐? 나 정말 한잔 알았어. 이해해 주세요. 나 정말 방송 끝내려고 그랬더니 이거 뭔 개씨양. 좋아할 게 못 돼요. 이게 그 중국 고사성어 있잖아요. 그 뭐야, 인드라가 늘 이용하는 거 뭐지? 세옹지마. 세옹지마야. 세옹지마. 이렇게 했다가 5분 만에 또 다시 폭락하고 이런 걸 많이 겪어가지고 오늘 특히 2번이나 겪었어. 인드라가. 그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인드라가 약속은 지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2만 달러 넘고 나서 저한테 얘기했어. 이제 인드라 몰빵해서요. 더 볼 이유도 없어. 진짜 몰빵해. 딱 봤잖아. 몰빵했어. 끝났어요. 그래서 더 투자할 생각도 없고 그냥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어떤 제 행위는 늘 얘기하지만 신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에게 탓하지 않습니다. 예. 인드라가 잘한 건 다 신의 덕분이고 못한 일은 인드라 때문이죠. 내가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운은요 중요해요. 운은 중요하지만 내가 잘해야죠. 내가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근데 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인드라가 막 왜 오늘 이렇게 몰빵이고 이런 게 과연 인드라의 자유의지인가 의심해야 돼.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자유의지가 아닐 수 있어요. 인드라가 이렇게 몰빵했잖아. 이 몰빵한 어떤 이러한 어떻게 인드라가 왜 오늘 2천만 원 다 몰빵했나? 이것은 과연 인드라의 자유의지인가? 를 의심하셔야 돼요. 예. 생각해보면 인드라가 어쩌면 이렇게 2천만 원을 몰빵한 것은 인드라의 자유의지가 아닐 수 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동기계처럼 로봇처럼 그냥 AI처럼 또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킨 대로 한 것일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인드라가 뭔가 진정하게 그냥 아닐 수 이렇게 그냥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영성적으로 과연 내가 내 의지대로 할 투자했나 이런 진정한 의심을 품을 때야말로 그것이 자유의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인드라처럼 인간지표 투자했다면 망하는 인간 그런 인간이지만 여러분 돈보다 생명이죠. 돈 중요합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돈보다 생명이라지만 돈 많이 벌어야죠. 살면서 행복해야 되니까. 돈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죠.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요. 돈 걱정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돈 많이 버시고요. 중요한 건 돈 많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복이 중요합니다. 살아있을 때 매일매일이 행복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인드라 방송 보는 거 알겠습니까? 아무리 투자해도 수백만원, 수천만원, 수억 원을 잃을지라도 왜 인드라 방송 보십니까? 힘이 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여러분 직장에서 왕따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왜 인드라 방송을 보십니까? 힘이 나니까. 그렇죠? 집안에 많이 우환이 있고 왜 결혼을 못 하시고 왜 애인이 없을까? 그런 분도 왜 인드라 방송을 보십니까? 격려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죠? 저는 이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껴안고 같이 고통을 겪으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인드라가 무슨 특별한 답을 줄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같이 고통을 같이 안고 간다 이 차원이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인드라도 인간인데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인드라도 고통 겪으면 왜 주식에 하면 일주일 동안 담배 폈잖아. 근데 내일부터 담배 끊을 거예요. 인드라가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맨날 얘기해도 안 되는 거 안 되고 스트레스는 받고 그러니까 담배 피는 거지. 내일부터는 담배 끊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주일 동안 담배 폈습니다. 고백하고요. 내일부터 담배 끊게요.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았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2022년 이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인드라가 마지막으로 인류는 멸망하지 않는다. 2060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살아남으세요.